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가난한 어르신께도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입니다. 네, 아도니스입니다. 예, 동키호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기업 이젠 폐지 줍는 논 일자리도 뺐나 전국 자원재활용연대 의장님이신 봉주원 의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닉네임으로 애칭으로 하여튼 돈키호테님이 바로 봉주헌 의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돈키호테를 쓰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카페 닉네임을 21세기의 돈키호테라고 지었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사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자칭으로 닉네임을 이제 돈키호테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네네. 전국 자원재활용 연대 의장님이신데 네네. 이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인지. 역시 네. 학자적 필이야. 일단 저희는 이제 전국에 한 고물상이 한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7만 개 고물상에 어떤 희망과 기본 생존권,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그 재활용인이라고 하면 네. 그 기능과 역할을 한 번도 평가를 못 받아본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네. 또 고물상에다가 폐지를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다 같이 속해 있는 건가 네네. 아니면 전국의 회원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재활용인은 한 200만 네네. 200만 재활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만 개 고물상의 직접 종사자들이 한 30만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7만 개 고물상의 그 페이지를 수집해서 네네. 판매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개인 수집이라고 하는데 뭐 한 70 평균 70대 그 노인분들, 네네. 인권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우, 그다음에 박애우, 그다음에 1톤 차량으로 골목마다 뭐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빌딩이나 네네. 이런 분들을 합쳐서 한 17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00만 정도 되고 사업자 고물인하고 재활용인하고 개인 수집인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200만 재활용인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고물하면 옛날에 뭐 딱딱딱 열쇠 치면서 지나갈 때 하면 엿 하나 준 거 이런 기억도 드셨어요? 있어가지고 난 뻥튀기 먹었는데 퀄리티가 틀리네요. 저희 옛날에 뭐 동네가 좀 좋았던 거. 집에서 네. 고무신 고무신 네, 고무신. 네. 집에 이제 떨어진 고무신 있으면 이제 네, 뭐 빵꾸난 갖다 거. 주고 네네. 예. 뭐 이제 엿소리 나고 옛날에는 리어가루도 오고 이제 넉마 그 전에는 네. 이제 네네. 넉마라고 네네.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네. 동네 동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셨어요. 집게로 막 이렇게 네. 막.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 돈 되는 거 좀 갖다 주면 엿도 주고 뻥튀기도 네. 주고 뭐 네. 그렇게 네네. 했던 그렇죠. 아마 그런 기억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아련히 아유, 친근한 기억. 그죠. 그런데 그 명칭이 자원 재활용 센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냥 지금도 고물상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 규정은 아직도 있대요? 예 아직도 이제 고물상이라고 그래요?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고물상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 저희 이제 자원재활용연대에서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수집소니까 저희가 재활용 자원 수집소 네. 그거를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고 있고 네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재활용인 이렇게 재활용인. 지금 구분해서 네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건데 네네. 이제 글을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좀 제기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요?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은 그런 재활용 수집소라고 하는 그 고물상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을 못 받은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못 받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법적으로도 네. 실제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저희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것을 폐기물로 규정을 합니다. 보통 길거리에서 보는 폐지, 폐지, 네. 고철, 고철. 그다음에 뭐 페트병 네네. 이런 것들 플라스틱류들이 실제로는 잘 모으면 네. 모아서 분류해가지고 그걸 재생하는 공장에 네, 갖다 네. 주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자원이 됩니다. 네. 순환자원. 그 순환 자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은 이제 폐기물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죠. 그죠? 네. 명백히 시장에서는 재활용 자원이고 순환 자원으로 인정이 돼서 고물상에서 수집해 오시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네. 공장에다 보내는 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재활용 자원을 법적 규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로 규정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의 기능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쓰레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 처리 업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에 유해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한 관리나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적법 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업체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고물상에서 하고 있는 그 재활용 자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재활용 자원은 이제 고물상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폐기물 업체나 재활용 업체들이 실제로는 각자 주 품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기능도 명확히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환경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합쳐서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전주가 비빔밥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비빔밥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 폐기물이다. 다 폐기물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에서 배출된 모든 것은 폐기물이다 일단. 그래서 폐기물로 규정을 해놓고 그걸 자원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그것은 그렇게 가지고는 자원순환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미 다 폐기물과 쓰레기와 이제 재활용이 다 구분돼서 움직이고 있고.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냥 그것들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폐기물로 규정해 버리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폐기물로 법적으로 규정됐을 때랑 네네.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의 어떤 뭐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뭐 지원을 받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말씀은 고마운데 뭐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자원 얘기는 좋아해도 지원 얘기. 고물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뭐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노준상처럼 지원 대책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하군요. 어떻게 보면 전무한 것이고 네네.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그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선준화 대책이나 지원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단 한 건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과 이 자원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폐기물이면 그 폐기물을 환경부가 본래는 규제관리부서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처럼 어떤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가 아니고 규제부서. 그럼 첫째는 저희가 이걸 산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규제관리 대상인 폐기물로 규정을 받으니까 주무부처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모든 산업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가치나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산업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환경관리부에서 그걸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무부처 문제가 가장 그래서 제가 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단 한 건도 고물상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방치한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도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폐기물로 보니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을 해놨죠. 어떻게 해라. 근데 그게 한 5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네. 실제로는 고물상은 직접 재활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이 촉진에 대해서 자원순환 사회로 가려고 하게 되면 다양하게 생활이나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쓰레기를 우리는 재활용 자원이 가능한 것들은 다 모으잖아요. 네네. 모아가지고 자원화를 시키는 그 수집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취급 품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폐지, 네. 고철, 폐포장 이 세 가지로 딱 한정이 돼 있는 한정됐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플라스틱 네네. 한 종류를 가지고도 나누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 가능 자원들은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취급 품목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재생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집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자원화를 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폐기물이나 쓰레기의 총량이 줄어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상 모든 거를 배출물을 폐기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네네. 고물상이 취급품을 이제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 저희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헌법 소원도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 보면 어떤 걸 규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법정주의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네, 네. 적시를 해야 됩니다. 아. 적시하지 않고 했다. 예, 그냥 폐지 고철 폐포장재로 요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시한 것이지 그 이유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96번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자원순환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이나 산업계에서 배출물을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이 수거 단계에서 수거가 잘 돼서 처리 업체로 가가지고 재생재료가 되면 이 재활용률이라고 하는데 재활용률이 줄어들면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이죠. 줄어들면 죄송합니다. 높아지면 실제로는 폐기물의 총량은 줄어들죠. 네. 그러면 결국은 매립장에 가는 매립에 대한 최종 폐기물도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오기 예. 때문에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게 자원순환 사회를 가는데 음. 결국 폐기물로 규정을 해가지고는 음. 재활용을 촉진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상의 모든 배출물을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과 순환자원과 일반 자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쓰레기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것이 구분되는 법적 체계를 갖췄을 때 재활용이 촉진이 되고 자원순환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뭐 인간가 뭐 고물상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네. 걸 한번 언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그런 거. 그것도 또한 이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규정 그래서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데 법적 규정은 이제 국토부의 국토법하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입지 문제인데 지금 도심에 그 배출물이 발생되는 곳이 주거나 상업적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네.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국토부로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폐기물이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물상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느냐라고 또 하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주거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1992년도에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92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고물상의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재활용 처리 시설이 아니고 네, 네네. 분뇨 및 그러면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느냐? 그거는 저 분뇨 하시는 분들이 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저 쓰레기 처리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가 하는 것들이죠. 네. 근데 뜬금없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92년도에 법률 그 개정안을 하니까 건축법 개정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국토부는 이 고물상이 자원을 만드는 기능과 역할을 하니까 단속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2010년. 폐기물 처리 신고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개정안을. 네. 그렇게 해서 환경부가 이제 또한 저희를 갖다가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국토부는 분뇨 쓰레기 처리업자라고 하는 거고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신고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를 폐기물 업자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유예 기간을 줬고 우리 전년도 2013년도 7월 23일까지 규모 이상 되는 고물상들은 네. 어떤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가지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적법 부지를 맞춰야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인허가를. 네네. 부지. 적법 부지를 맞춰 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각 고물상에다 공문을 보내서 네. 야 너희 주거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국토법 제76조 위반이니까 용도지역 위반이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인천 계양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경기도의 이제 그 시흥 뭐 안산 이런 데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나씩 이제 고물상들한테
입지 안 맞으니까 도심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원재활연대가 이거 잘못돼 있다. 우리는 폐기물 업체도 아니고 만약에 입지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러게 되면 사전에 폐기물 처리 신고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입지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이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먼저 국토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러고 나서 폐기물 처리 신고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계속 밀어붙이기를 한 거죠.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유예기간 연장이 안 됐고 그러면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각 고물상들한테 원상복귀해라. 원상복귀하라고 그러면은 원래 나대지니까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상가에서 인테리어 다시 다 철수해가지고 장사하는 거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원상 복귀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전할 데가 없잖아요. 네. 주거 상업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서울이나 전국의 232개 자치구에는 없어요. 자치단체에는. 외곽에 나가면 또 할 수 있느냐? 외곽엔 또 할 수 없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고물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갖다 활동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입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방송이나 언론 쪽에 많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일반 국민도 많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고물상의 입지 문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하고 환경도 생각한다면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자원을 수집하는 분들은 폐기물이라고 규정해놓고 규제 대상이고 이제는 떠나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떠날 수 있느냐? 산에 가서 할 것도 아니고 네. 바다 밑에다가 뭐 시설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네. 고물상은 배출처인 발생처에 있어야 되죠.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공단이 있으면 공단 옆에 있어야만 네네. 재활용을 수집해서 자원순환 사회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입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고물상은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계속 떠나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수집인의 역할이 네네. 그죠? 네네. 그게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네네.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네네. 중요한데 일단 뭐 떠나라고 하시는가 참 답답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네에 계신 아주머님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안 받아 뭐 이렇게 뭐 네. 그러고부터 그러니까 품목이 빠졌어 그것도 있었군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것도 폐기물로 규정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폐지고철, 폐포장자 이 네네. 세 가지로만 포괄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폐의류도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폐의류도 고물상에서 취급을 해서 네. 그거를 뭐 자원화도 시키고 수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폐의류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구리 같은 거 하나도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폐 전선을 수집해서 네. 뭐 처리할 거는 적법 처리 업체에다 해야 되고 고물상에서 자체적으로 전선을 까는 기계들을 다 판매를 합니다. 그렇군요. 판매를 하니까 전선을 까가지고 구리를 갖다 재활용 시키고 있는데 네. 뭐 폐 전선도 안 된다. 그러면 음. 이제 뭐 할 게 없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정부는 이 자원 순환을 할 의지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네. 때는 자원 순환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음. 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일이 고물 수집 일이고 재활용 수집이고 네. 그런 고물상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아마 고물상한테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고물상을 싹 정리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떤 규모화되고 산업화된 그런 재벌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네네.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의 로드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막말로 표현하면 이제 자원은 뭐 소중한데 자원 재활용은 소중한데 니들은 혐오 시설이야. 근데 이런 거네요, 자치단체가 그렇죠. 하고 재벌 그렇죠. 대기업이 하면은 그 혐오 시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순환 적법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네. 그렇게 인정을 아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고철을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필요로 한 제강사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저희 고물상에 있을 때는 고철이 폐기물입니다. 네. 근데 그게 단계를 거쳐서 제강사 마당에 딱 야드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게 뭐로 바뀌냐면 똑같은 고철인데 그쪽에 가면은 그것이 자원이 자원이 됩니다. 되는군요. 그러면 이중잣대죠. 법적으로 그쵸. 그 이중적이야. 이중잣대를 하는데 그러면 힘없는 놈이 그 수집하고 자원화를 시키는 거는 인정도 안 해주고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거를 힘들어서 모아가지고 대기업에 재생재료로 갖다 주니까 그때는 그거를 이제 재생자원이고 순환자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적 체계는 반드시 바꿔줘야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불공정하고 이제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쓰신 거군요. 이런 걸 고물상이 쓰신 거고. 대표적으로 네.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네. 법 앞에 저희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플라스틱 병도 고물상에서 취급하면 폐기물 쓰레기고 네네. 그걸 대기업이 가지고 가면 자원 순환 자원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 플라스틱 병도 네, 같은 물건이죠. 이중잣대. 그러니까 네. 완전 이중잣대. 그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대기업을 좋아하는 정부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고물상 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된 그 과정이랄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출하게 되나 이게?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돈 되는 걸 찾겠죠. 네. 대기업들이 시장 규모로 보면은 한 1조 시장 정도가 되면 뭐 이제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키워놓으면은 대기업들이 보통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든 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제 전기 전자 제품. 예. 이제 그걸 이제 고물상에 오면 이제 폐전기 전자 제품이 되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희귀금속이나 희토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금은동 네. 이런 유가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제 LG라든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삼성까지도 그걸 지켜본 거죠. 삼성에서도 생산하는 단계에서 실제로는 그 이제 부산물로 나오겠죠. 뭐 기판이 잘못된 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처리하는 적법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켜보다가 야, 저게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히토류 히토류? 그죠. 이제 중국 애들이 가격 인상하게 되면서 아. 히토류 전쟁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났었죠. 있었었죠. 비상 뭐 이런. 그러면은 이제 뭐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도 그게 이제 원자재로 쓰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야, 저기에 폐전기 전자제품 안에 기판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뭐 히트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한 어떤 원자재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이라는 문제 측면에서 네. 저게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고물상에서 그동안 취급하고 있던 폐가전이라고 통상 고물상에 얘기하는데 그 폐가전 시장에 수집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뛰어드냐? 하나는 서울 자원센터라고 하는 SR 센터를 만들면서 결국은 고물상을 취급 금지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면 그 앞에 이제 전자산업 환경 협회를 이제 만들어서 환경부가 또 좋은 그 빌미를 줬어요. 환경부가 생산자한테 의무 회수를 준 거죠. 윤리해서 시켜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양을 갖다 의무를 회수를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니까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그게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전기 전자제품 쪽에 전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포스코도 인수를 했고 LS 니코동도 인수를 했고 삼성도 인수를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전문 중소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제 계열화 시켜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폐전기 전자제품 돈 되는 가장 유가성 있는 폐전기 전자제품부터 뛰어들었고 뭐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그러면 LG 화학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플라스틱 재생하는 그런 수집 시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뛰어듭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증권사죠. 증권사? 예. 증권사까지. 골든브릿지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그 증권사에서 어떤 그 수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걔네들은 판단했겠죠. 모든 증권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걔네들은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고철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장에 100%를 석권했어요. 제주도를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실물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퍼.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제강사하고 납품 계약만 맞고 네.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 제시해 가지고 물건을 왜 납품권을 걔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재벌 대기업도 폐가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권사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도 고철의 뭐 자회사 같은 건 다 오래전에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이 운동을 할지 좀 정리해서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전에 궁금한 게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상을 하시는 사업주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업주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게 된다라는 건 되게 당연히 잘 알겠는데 우리가 또 한 측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개인 수집가자들 그죠. 어르신들 네, 이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 다음에 대부분 노인들이시고 이걸로 이제 생계를 많이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 노인들에는 어떤 뭐 변화가 생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가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네.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 전공이니까 그렇죠. 저는. 네. 역시 지금 만복 라디오고. 175만이라고 제가 개인 수집인이 말씀하신 건 대부분이 이제 뭐 평균 한 연령이 70대인 그 네네. 빈곤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우, 박애우 이런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에 사과가 있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또 일돈 차 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이제 그 자원을 아. 수집하시는 거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고물상이 주거상업적 발생처에 없다라고 하면 발생처에서 수집하는 빈곤 노인들이 그거를 이제 팔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고물상이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곽에 만약에 할 데가 있다. 집적 시설을 만들어서 외곽에다 몰았다. 그럼 외곽에 그분들이 그걸 수집해 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정도의 어떤 근력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동네 운송비가 더 나오지. 네. 비용도. 동네 골목골목에 수집하면 가까운 동네 우리 동네 고물상이죠. 동네 슈퍼처럼. 네, 그 네, 네. 생활 편의시설처럼 그분들한테는 고물상들이 골목골목에 있었을 때에 네, 그것을 모집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갖다 바로바로 파시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에서 뭐 많이 오시면 한 5번 정도 오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팔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 도봉구에서 수급자 할머니 페이지 카트에 주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필소가 밀고 다니면서. 경기도 일산 어디에 있다. 그러면 카트 그거 들고 일산까지 어떻게? 예, 남양주까지 끌고 가? 일산이나 끌고 가? 남양주까지 끌고 가? 뛰어야죠. 네. 뛰어. 가지고 가서 뭐 1,000원, 2,000원 받는데 일산 남양주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고물상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어떤 빈곤 노인들 일자리를 정상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애우, 박애우들에 대한 그 부분의 복지가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고물상의 수집 체계는 현행 체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 수집인들이 골목골목마다 수집하는 그런 기능들을 인정을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문제처럼 진짜 길거리에서 하이나처럼 수집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시면서 뭐 막말로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지를 완결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수고 시스템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지고서는 고물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네 고물상의 어떤 기능과 역할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기초연금도 줬다 뺏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쵸, 안 그래도 막막한데 힘드신데. 이런 대선수에 고물상도 이제 이것까지 뺏어가 버리면은 잘하고 그냥 있는 나가서 거 죽으라. 뺏어가면은 그냥 손 놓고 방법이 그분들 없는데. 정부에서 말하자면 복지 가지고 음. 생존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거를 스스로 자활을 해가지고 네, 노동을 네,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박근혜 정권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뺏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연금도 뺐네. 뺏고, 기초연금도 좀 일자리도 뺏고. 뺏지 마시고 다시 네. 되돌려 줘야 되고요. 고물상도 뺏지 마시고 동네 네네. 고물상으로 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알토란 같이 다 빼가시는 것 같아. 알토란 네. 같이 아주 친절하게. 많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의장님께서 졌다 뺏는 기초연금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19개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로 또 열심히 뛰고 그래요? 계시고 그죠? 예. 예, 저희가 예. 빈곤노인의 대부분이 사실은 예. 길거리에서 하이나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수급자나 아니면 뭐 차상위 저소득층 이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저희는 이제 뭐 참여를 해가지고 이해당사로 참여해서 예. 반드시 기초연금이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게 전화 연결이 아닙니다. 직접 그렇죠. 이 누추한 만복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시고 영광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 시간 그죠? 없지만 네. 궁금해요. 이렇게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 저 동키호테님에서 목소리도, 나오는 의장님 예, 목소리 예. 통해서 또 어떻게 이 중후하고.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혹시 있는지. 맞아 개인적인 건 안 좋았다. 그런 거 좀 이게 네. 중요한데 의외로. 네. 저도 뭐 대학로에서 연극 제작 기획도 좀 그 오랫동안 동키호테 그렇군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맞아. 그리고 뭐그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네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해주는 일이라든지 창업 운영 컨설팅 이런 걸 또 했었었고요. 네. 결론은 그거죠. 뭐 망하고 망하니까 네. 결국 이제 고물상 이제 빈터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고물상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에서 밀려서 사실 고물상을 하게 됐고 또 고물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자꾸 폐기물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자꾸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고물상 열심히 해서 제기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올바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한 또 5년 동안 네. 활동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의장님 고물상 하신다고 하시지만 대단히 이 뭐랄까 그렇죠. 돈키호테답은 그런 이제 포부와 비전도 크시고 목소리부터 중후하세요. 사실 그죠? 네. 아니, 고맙습니다. 일단 외모에서 포스가 있어. 사장님 네네. 포스가 물씬 풍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문턱에 해서 다시 그 원위치로 돌려주는 시공간이 고물상인 것 같고 네네. 그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하고 같이 사는 골목의 소통 공간인 고물상. 그런 느낌 많이 들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 이게 허스키한 목소리 생존권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나마 못하신 좀. 말씀. 예, 마지막으로 네. 뭐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환경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폐기물과 순환자원과 이런 걸 구분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그거를 올바로 정의해서 법적 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저희 고물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희망이나 기본권이나 이런 생존권 이런 문제를 좀 소통을 해 나가면서 올바른 법적 체계를 좀 바꿔줘서 저희 고물상들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과거의 그런 역사성도 있듯이 앞으로도 그런 자원 수집을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그런 전환 이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물상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전국 자원재활용연대 공주헌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